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손을 잡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제 거래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드리워졌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6월 CPI를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4%대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분기 어닝 시즌은 개막을 했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소폭의 조정입니다. 다우지수는 0.31%가 빠지면서 34,88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35%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4,369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38%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14,677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 역시도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거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 최대치를 넘어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많이 넘어섰습니다. 1,615명으로 집계가 된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써주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대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0.2%가 빠집니다. 3,264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강세를 보입니다. 0.01%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043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0.3%의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433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290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535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537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772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80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188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2,054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 투자자는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8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52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1,372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 4위의 자리가 계속 뒤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 자리가 뒤바뀌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가 다시 또 3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1.5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6만 3,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4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지금 72조 원대 시가총액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4종목에서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을 확인했고 앞으로 분기에서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만 3천 원을 지금은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LG화학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리콜 비용으로 인해서 2분기의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0.24%의 약세를 보이면서 83만 8천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86만 1,0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리포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로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합니다. 0.8%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74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샘에서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한샘은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을 봤을 때는 급등세입니다. 9.3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만 8,5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3만 4,1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로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 있는 대장주인 CJ를 먼저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5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5,1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마시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지금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학원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텍메드도 보겠습니다.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약처에 지금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역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트로메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와 관련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도토리가 싸이월드 코인으로 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인트로메딕이 투자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싸이월드에 GS 리테일 쇼핑 채널이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75%의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3,785원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6.45%, 3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가와 비교를 했을 때 8배 정도의 가격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수혜주로 분류가 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은 철강 및 금속 업종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음식료품, 서비스업, 기계 업종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와 의료정밀 업종에서 1%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섬유의복, 보험 업종도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0.8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부품과 소프트웨어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와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강보 압세를 보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순서대로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방송 서비스 업종에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와 출판 매체 복제, 통신 서비스, 운송 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과 자이언트 스텝, 에코마케팅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LNF와 CJ E&M,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네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아, 네. 네. 코로나 1,600명 넘었는데 왜 네.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웃음이 나오세요. 네. 방송을 하니까 또 즐거워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또 막 울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국에서 보니까 영국 3만 명씩 감염되더라고요. 오우. 하루에. 네. 제가 봤는데요. 영국의 인구가 6,500만 명인데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한 20% 30% 네. 차이 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막 10배, 20배 이상 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고. 콜롬비아랑 뭐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한데 막 2만 명, 3만 명씩 감염되더라고요. 아유, 하루에.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느낀 게 지금 1,600명인데 우리도 인구도 비슷한 나라들도 2만 명, 3만 명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무섭습니다. 맞아요. 람다 변이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우려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네. 델타, 람다, 뭐 오메가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세타 뭐 다 그러니까요.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점점 더 변이가 뭐 알파. 나타날수록 더 뭐 감염력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네네. 많이 무서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제는 또 공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잖아요. 조금 더 보기 쉽게 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실전에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HLB를 통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HLB 한번 우리 공시 이제 좀 앞으로도 좀 편해지고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공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이번 달 한 말 정도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편하게 일단은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화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다트 사이트입니다. 다트. 그래서 이 다트 사이트 여기 DART 돼 있잖아요. 네. 요거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로 들어가서 DART 다트 공시 이렇게 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HTS에 기업 분석, 재무 분석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무 분석하는 이런 목록에서 옆으로 넘기셔서 금감원 공시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네이버 증권에서 전자공시를 보셔도 나옵니다. 메뉴에 있어요. 각 종목마다. 자, 오늘은 HL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LB 다트인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요. 지금 날짜를 옆에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짜가 이제 6월 18일 가장 최신께 가장 위에 떠 있습니다. 가장 최신 거. 근데 이런 거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런 거는 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요. 지분 변경이거든요. 지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요. 따로 창이 별도 창으로 뜨는데 여러분 이걸 좀 당겨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시켜서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러면요.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진양곤 회장이죠. HLB 진양곤 회장. 자, 근데 이분이 HLB를 더 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매수를 했다. 얼마나 매수했느냐? 자, 보시면요. 직전 보고서에는 12.74%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 12.84%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 0.1%가량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0.1%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1360만 주 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1351만 주 갖고 있었는데 지금 1361만 주로 10만 주를 더 매수했어요. 이게 언제냐? 6월 17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최근이죠. 최근 지난달입니다. 한 달 전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도 회장이 경영자인데 CEO인데 이거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겉으로는 다 좋게 말해요. 제가 회사 운영해도 제 회사 다 좋게 말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말로는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케팅 우리 회사 좋아요 이렇게 뭐 전화 와도 다 좋다고 말하고 마케팅이나 아니면 홍보팀에서 IR팀에서 근데 정작 본인은 막 주식을 팔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주식을 샀다는 거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장내 매수 나오죠. 보통주 장내 매수 이렇게 나오죠. 장내 매수.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가능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대량 보유자, 이런 보유 주식 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 이거 끄고 그다음 중요한 거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5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HLB. 이 클릭해서 보면요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보려면요 한 300페이지 가량 돼요. 30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시간이 되시는 분 그리고 웬만하면 다 보는 걸 권장드려요. 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쓴 거고 주주님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사실 이거 이게 주식 상장된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왜냐? 장외 주식이다. 장외 주식은요, 기업 공개라고 하잖아요. 장내 주식을 변경할 때 IPO라고 하는데, IPO를 통해서 기업 공개를 해서 이런 걸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금 회사가 어디 있는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기 있죠. 야, 이건 울산에 있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거 만약에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네. 거. 그럼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되냐? 바로 02-3453-4414 요거 전화번호 있죠. 오, 네. 여기로 전화해서 주식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식 담당자. IR팀 주식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바꿔주거든요. 바꿔주고 IR에서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닌 이상 다 성심성의껏 대답해줘요. 주주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굳이 막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안 밝혀도 돼요. 뭐 내가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어도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웬만하면요. 자, 그리고 작성 책임자 밑에 뭐 번호까지 다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회사 개요도 보고 이렇게 회사의 개요 뭐 하는 회사인지 항암제 연구 개발 이런 거 나오죠. 바이오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연역을 한번 볼게요. 연역을 보시면요. 이 역사입니다. 회사 역사. HLB 역사. 그러면요. 1985년부터 해가지고 설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인증서도 취득하고 코스닥 상장을 1996년에 했습니다. 야,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벌써 코스닥 상장한 지만 벌써 한 25년 가량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지는 85년. 야, 나이가 꽤 들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회사 정리 계획 이런 것도 있는데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국제 전공이었는데 이름 몇 번 변경했죠. 요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름 자꾸 바꾸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이름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2009년에 드디어 이름이 완성이 됐습니다. HLB.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2005년에서 2007년, 2009년에 네. 3번, 4번 바뀌었는데 이때는 약간 혼란기죠.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2009년 이후로는 이제 10년 넘게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HLB 지금도 HLB잖아요. 네. 이제는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야, 내 이름에 자신 있어. 내 이름 그대로 가져갈 거야. 이런 마음이 한 12년, 13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 사옥으로 이전도 했고 뭐 여기 보시면요. 대표 이사 변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분 변경인데 2017년에 박정민 회장에서 바로 진양곤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대표회사가 진양곤 회장에서 김하용, 김성철 양대 대표 체제로 바뀌는데요. 또다시 진양곤 대표회사로 바뀝니다. 어쨌든 지금은 진양곤 체제에서 투트랙으로 나가죠. 진양곤 회장에서 진양곤 김동건 대표이사로 지금 두 명의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로 가는데요. 이분 김동건 대표님은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 나오셨고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김동건 회장은 그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는데 대표직을 어쨌든 지금 임명을 한 거고 진양곤 회장의 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지분이 상당히 많다. 진짜 몇백만 주, 몇천만 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포효적 항암제 2012년부터 이 암 치료의 선구자다. 2007년부터
암 치료 표적항암제를 계속해서 라이센스 취득 계약한다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요. 2007년부터 항암제, 암에 지금 집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암 쪽으로 진짜 이 HLB가 상당히 선구자예요.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 암을 극복하고자 진짜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에도 다국가 임상 1상 시작하고 2014년에도 표적항암제 시작하고요. 아무튼 표적항암제 계속 나오죠. 글로벌 국내 식약처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유럽 EC 회기, 미국 FDA 지정, 위암이든 뭐 폐암이든 네. 위암 말기, 간암, 그쵸? 여기 보시면 리보세라닙이라고 있어요. 리보세라닙. 요 리보세라닙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리보세라닙의 역사가 2007년부터 리보세라닙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리보세라닙이 이 14년 동안 리보세라닙 한 개로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회사가 뭐 이동해서 뭐 옛날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로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갔던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회사 강의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HLB가 14년 동안 항암제를 연구했더라. 암 치료를 위해서 리보세라닙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의 암을 진짜 옛날에 그 암 한번 걸리면 진짜 무조건 사망이다 막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말기암 아니면요 많이 그래도 치료를 해요. 초기에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HLB에 바로 이 리보세라닙이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HLB의 주요 제품과 또 서비스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여기 공시를 들어가면요 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시를 네.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그런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좀 습관이 좀 되면 네, 좋겠다라고 그렇죠. 그런 말씀해 습관이 주신 거네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HLB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까 제가 리보세라닙과 항암제 이것만 계속 말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구명정 파이프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오. 구명정 파이프가 59%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요 HLB가 원래 이제 전신이 구명정과 파이프 이런 바다에서 그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보트 그쪽으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주사기 보이죠? 주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가량이 주사기 쪽이다. 이게 지금 2021년 3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최근 매출 이 비중이죠, 비중. 매출액이 지금 구명정과 파이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59%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수수료 매출이 리보세라닙 중국 로열티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자세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매출 수액 세트, 뭐 링거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도 팔고 있고 기타 매출로 기타 서비스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명정과 파이프 이쪽을 HLB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쪽도 굉장히 지금 선구자예요. HLB가. 그래가지고 이쪽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공시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명정으로 진수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구명정 이 사업을 좀 약간은 매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의 선미에 장착해서 모선의 응급상황시 구조 임무 보트 이런 거죠. 구조 임무를 하기에는 한 보트기 때문에 구명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수선이라던가 이렇게 만들고 주사기도 하고 인체 주사위 안전용으로 인체 주사하고 도대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책 읽듯이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수액도 한다 그랬는데 수액도 하고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하면요 수액 한 방씩 비타민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맞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쭉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재료에 관한 사항들 또 쭉 어떤 회사 납품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 공급을 받고 있는지 나오고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 이거 토지가 이 회사가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는 그래도 재산이잖아요. 회사 재산. 그렇죠. 나중에 진짜로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을 팔고 나가야 되겠죠? 땅을 팔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토지가 많으면 좋아요.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다 팔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감가상각비까지 나와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뭐냐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자동차 갖고 있으면요, 자동차 처음에 막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은 네. 처음에 5천만 원이지만
중간에 한 3년 타면은 이게 차값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를 팔면은 뭐 3천만 원, 2천만 원에 팔아야 되고 나중에는 10년, 15년, 20년 사면요. 중고차에 팔아도 100만 원, 200만 원 받거나 아니면 50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폐차시켜야 되는 진짜 값을 하나도 못 받게 되면 5천만 원을 샀지만 값이 점점 줄어들죠. 쓰면 네. 쓸수록. 이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프라이팬이든 뭐 식기류든 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든 뭐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칫솔 이렇게 쓰면요. 좀 쓰다 보면 처음에 샀는데 다 써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감가상각비 건물도 이게 낡아요, 낡아. 그렇죠. 낡아서 네. 점점 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물 감가상각비가 이런 것까지 계산이 여기 공시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왜냐하면 건물이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낡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재건축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일부러 그렇게 알박기나 이런 거 많이 투자를 하는데 상가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안 들어가요. 상가는 왜냐면 오피스나 상가는 재건축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재건축 시행 명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이 많이 낡아서 진짜 건물이 막 폐가처럼 돼버리면요. 그냥 거기 나와야 돼요. 아니면 본인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재건축 명령이 그냥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텔이잖아요. 사람이 거주한 텔이고 오피스 사무실이기 때문에 재건축 명령이 안 들어서 오피스텔이 그래도 약간 저평가,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게 재건축으로 이런 걸 못 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감가상각비까지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BYC다. BYC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이거 감가상각비,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적정 그 주가의 수준 이거를 가치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차량 운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요. 자산과 건물 감가상각비까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HAB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리보세라닙인데요. 이 부분도 좀 공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리보세라닙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2014년부터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항암 치료제로서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미국에 또 그리고 하고 뭐 영국이나 뭐 유럽에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최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 리보세라닙이 2007년부터 14년 동안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얼마나 계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요. 리보세라닙 라이선스 계약 있잖아요. 요게 이제 표적 항암제 해가지고 임상 3상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이 계약 시기가 2007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필리아는 2020년 3월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 계약, 그래서 리보세라닙, 그래서 HLB 생명과학에서 지금 계약 시기가 2018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HLB 생명과학이 예전에 이제 계약 금액 47억 원으로 대한민국, 일본, 유럽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꾸준하게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규로 출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여기 밑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에 관계 바이오 의약품, 해서 현금 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좋은 게 이 최근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2007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국 쪽으로도 굉장히 리보세라닙이던가 이 HLB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계약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날짜도 잘 보셔야 돼요. 날짜 치기를. 그래서 이게 최근에 중국 뭐 이런 거 중국을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볼 수 있는데 중국 쪽으로 굉장히 또 표적 항암제나 이런 항암제 쪽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HLB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한 번씩 들어가서 여기 사업의 내용이 있거든요. 왼쪽 메뉴. 사업의 내용을 밑에 내려보시면요.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HLB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죠? 그쵸. HLB 자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요, 공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회사의 개요 부분에 나와 있어요.
회사 개요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속기업 나와 있죠. 그래서 엘레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LB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직은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엘레바, 그다음 화진그룹이 있고 관계 기업으로 요트, 요건 이제 구명정이겠죠. 받아준 거 요 두 개 회사는 요트 구명정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많은 HLB 파워라던가 HLB 생명과학 이런 상장사들도 같이 있다.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넥스트 사이언스도 HLB 계열입니다. 상장돼 있죠. 자, 이런 넥사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HLB 제약이라던가 상장 이런 상장사 위주로 좀 보시고 자, 아무튼 비상장사도 곧 상장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주요 깊게 보시면 되고요. 엘레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HLB에서 중요한 또 회사거든요.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이게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요.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뭐 항암제 치료제에 대한 뭐 중국에서 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왜 표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항의를 하셔도 되고 네. 좀 자세하게 말 좀 해달라 이런 것들 이런데 여기 전화번호 돼 있으니까 주식 담당자 좀 바꿔달라고 해서 주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또 친절하게 좀 대답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시라던가 이런 분기보고서,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꾸준하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 뭐 한 3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특집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정도로 공시 한번 보는 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 오늘 16일부터 조금 보기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어제도 주제를 통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실전 속에서 HLB를 통해서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보면요. 지수는 잘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특히나 대형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졌다. 네. 이것이 또 대형주들의 지지부진한 약세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네.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이게 정말 엄청난데요. 코스피가 지난주에 14조에서 16조 가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11조대로 떨어졌습니다. 11조대로 급감했고 3개월째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11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조대입니다. 근데 코스닥도 지난주에 16조였거든요. 네. 16조인데 지금은 10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거래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비슷하죠. 저번 주도 그랬어요. 저번 주도 사실 뭐 코스피도 16조고 코스닥도 16조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둘 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코스피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코스닥에도 대형주 많잖아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뭐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 네. 뭐 셀트리온 제약 등등도 그런데 아무튼 대형주들이 지금 거래 네. 대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럼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전문가님? 그죠. 이번 주를 좌우할 이벤트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미국의 각종 지표가 네.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상위주들이 실적 이런 지표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거래대금도 하나의 또 좋은 주목해야 될 증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거래대금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또 그리고 미국의 각종 취업,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네. 것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특히나 더 짚어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그게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일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는 5.4%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점이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렇죠. 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물가가 원래 예상치로는요. 5.4%보다 좀 낮게 네. 애널리스트가 5월과 같은 수준이 5%가 될 것이라 네, 예상했는데 맞아요. 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저는 근데 인플레이션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가파른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고 네.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좋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장기화 될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거고 만약에 5%대 상승해서 만약에 뭐 3% 4%대 상승으로 내려왔다. 물가 상승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뭐 다음 달에 다다음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5%대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갑자기 오르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네.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돈을 약간 모아두는 경향이 생기죠.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물가가 올리면 금리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10년물 뭐 국채금리 이런 거 같이 막 올라가가지고 어제 한 1.4%대까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거 자꾸 오르면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주식에 투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주식보다는. 그렇죠. 주식은 아무래도 파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은 미국이다. 뭐 이런 네. 말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뭐 금보다 미국이 더 안전하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자, 아무튼 그만큼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이 금리를 자꾸 올린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주식에 있는 돈을 빼서 네. 결국은 금리, 이거 이자라던가 이자 노름을 하기 때문에 예금 적금 아니면 국채를 사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팔아서 이걸 사기 때문에 국채를 사기 때문에 주가가 팔면 떨어지겠죠. 이런 염려 심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식을 많이 안 사면 어떻습니까? 주식의 흥행이 없어지면요. 주식 흥행을 못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막 유상증자, 무상증자 막 맨날 하잖아요.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 시비 발행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전환사채 이런 거 발행하는 게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실 주식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주인이 된다. 기업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의 주식시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그냥 도박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 세계 도박하라고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라 자금 조달, 대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주의 배분, 지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내가 회사를 팔기 위한 이런 목적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완만하게 미국 물가 상승하면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주에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대형주 투자 전략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못한 대형주 위주로 천천히 좀 매수를 들어가다 보면요, 네. 다시 좀 상승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최근에 뭐 많은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또 현대차그룹도 최근에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이 못 나와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간다면요, 결국은 키 맞추기가 언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시장에 들이왔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는 지수가 잘 가는 상황 속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잘 가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투자 전략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제이리인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하이브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하이브 시가를 보니까요. 31만 2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32만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 네. 네, 이 최근에 이제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네. 이 BTS의 버터가 굉장히 흥행몰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7주 연속 정상 1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핫 100에서 1위를 지금 7주 연속 하고 있어서 네. 진짜 엄청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3주간 1위였는데 이 버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버터.
진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하이브가 통합 플랫폼 위버스에 또 내놨는데 위버스의 가치가 5조 원 웃돈다는 분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 뭐 도약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위버스도 플랫폼인데 뭐냐면요, 위버스의 유료 구독자, 유료 돈을 내고 하는 구독자 수가 270만 명이고요. 자, 엄청납니다. 그냥 구독자 이 200만 원의 가정에서 산출했는데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V라이브와 통합 플랫폼을 출범시키면서 2022년에는 평균적으로 4,500만 명이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독자, 구독 경제라고도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BTS라던가 다른 하이브의 좋은 아티스트, 유명 아티스트들이 많이 입점을 올해 안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의 온라인 매출을 엄청나게 올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이브 온라인 매출이 2,430억 원으로 전년인 726억 원 대비 3배나 증가를 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위버스가 굉장히 또 인터넷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이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이 아티스트들의 음악이라던가 이런 걸 즐기는 거죠. 네. 자, 이래서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브 보시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도 3%가량 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거의 대장주인 것 같아요. 대장주.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다면요, 추세 약간 꺾이는 시점까지는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추세 꺾이면은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취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드림이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나올 때 꺾이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잡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하방으로 돌파할 때 매도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하면 BTS가 떠오르실 텐데요. 거기에 플랫폼 기업으로도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잘 가지 못할 때를 매도의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가 3분기 파운드리 모멘텀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막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삼성전자 주주들이 고민이 네.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약간은 반도체 업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D램 가격이 2분기보다 5%에서 10% 상승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4분기에 수요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성장 스토리가 많이 이게 잘 없다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성장 스토리가.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봐요. 5나노와 3나노 공장의 수율이 앞으로 개선될 거고 이런 것들이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 구글과 삼성의 이런 밀월 관계가 강화되면서 네. 구글의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삼성이 또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반도체의 성장 모멘텀이 부각돼서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의 또 시대가 한번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96,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하고는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점이 78,4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깨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지지선 삼아서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면요, 삼성전자는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지금 8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3분기의 파운드리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61%의 내림세 나타내면서 3,544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시장, 양대 시장이 모두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